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회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목요일 정도에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기 전에, 현금 흐름표에 가기 전에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그런 개념들을 아시는 게 나중에 현금 흐름표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을 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회계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최대한 가정을 단순화시켜서 가정을 두어서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세 회사가 있어요. 마이바라는 회사와 누가바, 그다음 함께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 회사의 1월 1일 재무상태표는 똑같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자본을 5천 원을 출자를 해서 즉 현금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세 회사는 전부 다 도소매예요. 도소매. 도소매라는 건 제조가 아니라는 거죠. 도소매는 뭐예요? 상품을 매입을 해서 마진을 붙여서 상품을 파는 회사가 도소매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상품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주의 손익계산서와 이 현금주의거든. 현금주의 손익계산서와 그 발생주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와 현금 흐름표를 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선 상품을 마이바라는 회사는 현금으로 매입을 해요. 1,000원어치 매입을 해요. 1,000원어치 매입을 해서 누가바라는 회사는 상품을 현금으로 500원어치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매입을 해요. 500원. 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품을 살 때 현금을 주지 않고 우리가 그 매입 채무로 남아있는 거죠. 우리 갚아야 될 금액이에요. 500원만큼은 나중에 500원만큼 현금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매입 채무죠. 함께바라는 회사는 말 그대로 외상으로 1,000원어치 상품을 샀어요. 자, 그러면 현금주의 회계로 한번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볼게요. 현금주의 회계는 뭐냐면 현금이 들어오면 수익으로 잡고 현금이 나가면 비용으로 잡는 거예요. 비용으로. 그래서 현금주의에서는 현금이 들어오면 수익이고, 그렇죠. 현금이 들어오면 수익이고 현금이 나가면 비용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현금이 들어온 게 없죠. 수익은 0. 그 다음 비용은 뭐예요? 현금으로 우리 상품을 1,000원어치 샀잖아요. 그럼 비용이 1,000원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손실이 1,000원이에요. 이게 현금주의에서는 현금이 1,000원만큼 나갔기 때문에 현금이 나간 만큼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상품은 나중에 수익이 발생할 때, 즉 매출이 발생할 때 상품에 대한 원가를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표현을 쓰냐면 수익과 비용의 대응을 시킨다.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수익이 발생 안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되는 원가도 0으로 잡아요. 그리고 이익도 0으로 잡고. 그러면 이 현금으로 상품을 산 것은 비용도 아니면 뭘로 가냐? 자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산. 재고자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현금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1,000원만큼 이 재고자산 자산으로 가고 나중에 이 자산이 팔릴 때 수익이 발생할 때 여기에 대한 대응되는 비용을 계상을 해주는 게 발생주의 회계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면 어때요? 지금 현금이 5,000원에서 어때요? 지금 현금이 1,000원만큼 나갔잖아요. 그럼 현금이 얼마가 돼요? 4,000원이 되죠? 4,000원이 되고 재고자산이 늘어났죠. 1,000원만큼. 그리고 이익은 없죠. 이익은 없기 때문에 5,000원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1월 1일이고 이게 12월 31일로 봐요.
31일. 손익계산서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죠. 자, 현금흐름표를 한번 볼게요. 현금흐름표를 보면 단기 순이익이 0원이에요. 그쵸? 0원이고, 자, 재고자산이 어때요? 지금 5,000원에서 4,000원, 1,000원까지, 재고자산이 없죠? 지금 재고자산이 0에서 1,000원까지 1,000원만큼 증가했어요. 그쵸? 1,000원만큼 증가했죠? 1,000원만큼 증가를 했어요. 재고자산이 1,000원만큼 증가했어요. 그래서 재고자산 증가 1,000원. 이건 뭐예요? 현금이 나간 거잖아요. 우리가 현금을 1,000원을 주고 재고자산을 샀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현금이 마이너스. 그래서 현금이 감소했다. 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000원이에요. 자, 그래서 어때요? 현금이 5,000원에서 어때요? 4,000원으로 1,000원 감소했죠. 그래서 4,000원이 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누가바를 한번 볼게요. 누가바를. 누가바는 어때요? 수익은 없죠. 현금으로 들어오는 수익은 없죠. 근데 현금 매입 500원이 나갔어요. 현금이. 그렇죠? 비용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현금이 나가는 것을 비용으로 잡고 그러면 손실이 500원이 돼요.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나가는 들어오는 것은 수익, 나가는 것은 비용. 그래서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손실이 500원 발생하는 거죠. 자,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없어요. 수익이 발생 안 하고 안 했기 때문에 이 원가도 뭐예요? 상품도 뭐예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상품을 뭐예요? 자산으로 잡고 있다가 나중에 수익이 발생하면 비용을 대응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익이 없어요. 수익도 없고 비용도 없고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올해는 똑같아요.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마이바나 누가바나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틀리죠. 손실이 1,000원인데 여기는 손실이 500원. 그렇죠.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자, 그래서 재고가 어때요? 현금으로 500원, 외상 매입금으로 500원. 그래서 재고자산은 1,000원이 증가가 됐죠? 증가가 됐고, 자, 현금으로 500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5,000원에서 500원 지급하면 어떻게 돼요? 4,500원이 되죠. 4,500원이 되고, 자, 외상 매입금은 뭐예요? 외상 매입금은 외상 매입금이라고 우리가 상품을 샀어요. 상품을 샀는데 현금으로 500원 주고 1,000원어치 샀는데 현금으로 500원 주고 500원은 외상이에요. 외상. 외상은 돈을 안 준 거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 금액은 나중에 갚아야 될 금액이잖아요. 갚아야 될 금액 부채예요. 부채. 외상 매입금은 부채다. 그래서 부채가 500원만큼 증가를 했어요. 이익은 없기 때문에 자본은 그대로 5,000원. 자, 우리 영업활동 현금으로만 구해 볼게요. 단기순이익이 0이죠. 0이고, 자, 재고자산이 증가가 됐죠. 재고자산 0에서 지금 재고자산 1,000원으로 증가가 됐죠. 1,000원으로. 그래서 재고자산 증가는 뭐라고 했어요? 현금이 나간 거다. 왜? 현금을 주고 재고자산을 그만큼 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고자산 증가는 마이너스 1,000. 외상 매입금 증가는 뭐예요? 이만큼 원래 상품을 살 때 1,000원을 주고 사야 되는데 외상을 했어요. 외상을 했다는 것은 현금이 안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현금이 덜 나갔어요. 그래서 현금이 증가되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이게 두 개 합치면 마이너스 500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500. 그러면 5,000원에서 현금 5,000원에서 지금 4,500원으로 줄어들었죠. 500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파악을 하셔요. 어떤 식으로 파악하시냐면, 자, 자산이 증가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현금이 감소. 왜? 현금 주고 샀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의미를 잡아요. 현금이 마이너스. 왜? 현금을 주고 자산을 샀다. 이런 의미로 잡아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그냥 이런 간단한 의미로 잡으셔요. 그래야 편해요. 그 다음에 부채가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생각을 하셔. 부채가 증가된다. 어때요? 그만큼 현금을 빌렸다. 현금이 들어온 거잖아요. 현금이 들어왔다. 이런 개념으로 잡으셔요. 실제로 현금을 안 준 거기 때문에 현금이 플러스 요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부채는 그래, 부채가 증가한다. 현금을 빌렸다. 나중에 갚아야 된다. 현금만큼. 외상 매입금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500원만큼 빌려서 이걸 지급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판 사람한테. 그쵸? 그거나 의미가 똑같으니까 나중에 500원은 갚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산이 증가하면 현금이 마이너스, 부채가 증가하면 현금이 플러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이해하셔요.
자, 한깨바라는 회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한깨바는 외상으로 상품을 1,000원어치 매수를 했어요. 상품을 1,000원어치 매수를 했어요. 자, 지금 매출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이 상품 뭐예요? 자산으로 가요. 그쵸? 자, 지금 현금주의에서는 뭐예요? 수익도 없고 비용도 없고 이익도 없죠. 현금이 나간 게 없잖아요. 자, 발생주의 회계는 뭐예요? 자, 매출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응되는 원가도 없다.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서 이것도 없는 거예요. 이익도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상품은 어때요? 재고자산으로 가고 1,000원. 자, 현금이 나간 게 없죠? 현금은 그대로 5,000원. 여기 5,000원. 그 다음에 부채는 뭐예요? 지금 외상 매입금이죠? 외상 매입금 갚아야 될 거라고 했어요. 1,000원 부채. 그 다음에 5,000원은 어때요? 이익이 없으니까 5,000원 그대로.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단기순이익이 0이에요. 자, 재고자산이 어때요? 지금 1,000원만큼 지금 0에서 재고자산이 없죠? 0에서 1,000원만큼 증가했어요. 그쵸? 1,000원만큼 증가했죠? 그래서 재고자산 증가는 자산 증가다. 마이너스. 자, 부채가 외상 매입금이 없는데 지금 어때요? 1,000원만큼 증가했죠? 부채가 증가한다. 그러면 플러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그대로 5,000원 그대로죠? 그대로 5,000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현금 흐름표라는 거예요. 그럼 자, 1년 후에 다시 한번 볼게요. 1년 후에 지금 현금 매출이 1,500원 잡혔어요. 현금 매출. 그러면 이것은 가정을 어떻게 세우냐면 가정을 이 재고자산 1,000원을 재고자산 1,000원짜리를 원가가 1,000원이에요. 재고자산 원가 1,000원짜리를 1,500원에 500원 마진을 붙여서 500원을 마진을 붙이는 거예요.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을. 자, 1,000원짜리를 마진 500원을 붙여서 매출을 한다. 이 매출을 했을 때 현금으로 받았다. 그래요. 자, 그러면 현금주의 손익계산서는 어때요? 현금이 들어오면 수익. 자, 수익이 현금 들어왔죠? 1,500원. 그쵸? 비용은 현금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0. 이익은 뭐예요? 1,500원. 그대로. 어때요? 이렇게 되고. 자,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뭐냐면, 자, 매출이 발생했죠? 수익은 매출이에요. 매출이에요. 매출의 의미예요. 그냥 수익으로 그냥 잡은 거예요. 비교하기 위해서. 자, 매출 1,500원. 자, 이 매출에 대응되는, 자, 수익과 비용은 대응이라고 했잖아요. 이 매출에 대응되는 원가는 뭐예요? 1,000원이라고 했죠. 1,000원. 1,000원. 그래, 비용이 1,000원이 되는, 매출 원가죠. 여기는 매출 원가. 상품 매출 원가가 돼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익은 단기순이익. 다른 비용들은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500원이 돼요. 500원. 어때요? 이건 1,500원인데 500원이 되죠? 자, 우리 재무상태표를 한번 볼게요. 재무상태표는 어때요? 현금이 1,500원이잖아요. 1,500원. 자, 여기 현금이 얼마예요? 지금 여기 1년이잖아요. 여기 현금이 여기 작년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잖아요. 현금이 4,000원에서 자, 우리가 여기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할게요. 그쵸? 좀 지저분하죠? 지우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지우고 할게요. 어때요? 지금 현금주의 손익계산서를 마이바, 누가바 지금 다 비교하면 현금주의는 어때요? 비교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죠? 똑같은 경제적 실질인데 단지 외상이냐, 현금이 나가냐. 그런 부분인데 어때요? 똑같은 회사인데 물론 회사는 다른데 내용은 똑같은데 단지 외상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현금으로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쵸? 손실이 1,000원, 그 다음에 500원, 이건 0원. 매출 수익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손실이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발생주의에서는 동일하죠. 비교 가능성이 회사 간 비교 가능성이 현금주의에서 현저하게 떨어져요. 비교 가능성이 현금주의는 떨어진다. 발생주의는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때요? 비교 가능성이 발생주의는 높다. 현금주의는 비교 가능성이 회사 간의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고 발생주의는 어때요? 비교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1년 지났어요. 이런 부분이죠. 자, 현금이 4,000원에서 여기 현금 매출이 1,500원 들어왔죠? 그게 어때요? 1,500원 증가했죠? 현금이 5,500원이 되죠. 자, 재고자산은 어때요? 지금 팔렸죠? 매출은 뭐예요? 매출은 재고자산이 외부로
나가는 게 매출이잖아요. 그쵸? 매출은 재고자산이 회사 밖으로 나가는 게 매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자산이 팔렸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재고자산이 0으로 됐잖아요. 그쵸? 외부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는 없잖아요. 재고자산이. 자, 부채는 없고 그 다음에 자본은 어때요? 500원이 이익잉여금이죠. 이익잉여금이 지금 자본이 5,000원에서 이익잉여금 500원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은 5,500원이 되는 거죠.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볼게요. 현금 흐름표. 영업활동 현금 흐름. 당기순이익이 어때요? 500원이죠. 500원. 당기순이익이 500원이에요. 500원이고 자, 재고자산이 얼마 감소가 됐어요? 재고자산이 1,000원에서 0원으로 1,000원이 감소가 된 거예요. 그쵸? 재고자산이 1,000원 감소. 자, 자산의 증가는 뭐예요? 자산의 증가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자산의 그러면 역으로 감소는 뭐예요? 현금 흐름이 플러스. 뭐예요? 자산의 증가는 현금 주고 자산을 샀다는 개념이고 자산의 감소는 뭐예요? 현금 이걸 팔면서 현금이 들어왔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500원이 되는 거예요. 1,500원이 전년도 현금이 4,000원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 1,500원을 플러스를 시켜주니까 이게 뭐예요? 5,500원이 되는 거죠. 자, 누가바를 한번 볼게요. 누가바라는 회사는 매출이 1,500원이 발생했어요. 매출 1,500원이 매출이 1,500원이 발생했는데 현금 매출이 1,000원, 외상 매출이 500원. 외상 매출은 외상 매출금이에요. 매출금. 그 매입 채권이에요. 채권. 내가 받아야 할 금액. 현금으로 이건 받은 거고 현금 매출은 외상 매출은 내가 아직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외상 매입금을 500원을 지불했어요. 현금주의 손익계산서에서는 현금이 들어온 게 수익이라고 했죠. 자, 1,000원이 들어왔어요. 수익 1,000원. 나간 건 얼마예요? 외상 매입금 500원을 현금으로 지불했어요. 비용 500원. 이익은 500원이에요. 그쵸? 이익은 500원. 자, 그 다음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뭐냐면, 자, 매출이 현금 매출이든 외상 매출이든 1,500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쵸? 1,500원. 그러면 이게 매출이 되는 거예요. 매출. 수익 1,500원.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되는 원가가 뭐예요? 재고자산이라고 했죠. 재고자산이 얼마짜리라고 했어요? 1,000원짜리. 1,000원짜리. 자, 매출이라는 것은 재고자산이 회사 밖으로 나가는 게 매출이라고 했죠. 자, 1,000원짜리가 원가가 되는 거예요. 원가가. 수익, 비용, 뭐예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대응의 원칙.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1,000원짜리를 1,500원에 판 거죠. 그래서 이익이 500원이 되는 거예요. 500원.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 현금이 어때요? 여기서 현금이 1,000원이 들어왔죠. 여기서 4,500원에서 현금이 어떻게 돼요? 1,000원이 들어왔어요. 1,000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500원을 지불했죠. 500원이 또 빠졌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4,500원에서 5,500원, 5,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5,000원이 돼요. 그렇죠. 4,500원에서 플러스 1,000이면 5,500원, 마이너스 500이면 5,000원.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이 얼마가 돼요? 500원. 그렇죠. 외상 매출금 500원이 되죠. 그리고 재고자산은 1,000원에서 뭐예요? 매출이 일어났으니까 회사 밖으로 재고자산이 빠져나갔다. 0원. 되죠? 그리고 자본은 어때요? 이익잉여금이 500원이 와요. 그럼 5,500원이 되죠. 자, 그럼 이게 재무상태표가 되는 거예요. 자, 현금 흐름표를 볼게요. 현금 흐름표는 단기순이익이 500원이잖아요. 500원. 단기순이익부터 간다고 했죠. 이게 간접법이라고 해요. 간접법. 간접법은 뭐냐면 단기순이익부터 현금 흐름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주는 거예요. 자, 외상 매출금이 증가가 됐죠. 500원만큼. 자, 자산이 증가가 된다. 그럼 현금이 마이너스 500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감소가 됐죠. 1,000원만큼 줄어들었잖아요. 그쵸? 재고자산 감소 1,000원만큼. 자, 자산이 감소가 됐다. 플러스. 그쵸?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이 지금 500원에서 어때요? 지금 갚아버렸죠? 마이너스가 됐죠. 500원. 외상 매입금. 부채가 감소가 된다. 자, 여기서 부채가 증가가 되면 돈이 들어온 거라고 했죠. 플러스. 부채가 감소가 되면 돈이 나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거꾸로 하시면 돼요. 부채가 증가됐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그냥 빌렸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감소했다는 것은 돈이 나갔다. 부채가 감소했다.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그래서
어때요? 이거 없애주고 이거 하면은 500원 되죠. 500원. 500원이면 여기 4,500원에서 어때요? 500원이 플러스가 되니까 5,000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함께발 한번 볼게요. 함께발. 함께발을 보면 지금 외상 매출이 1,500원이에요. 현금이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이 500원을 지불을 했어요. 자, 그러면 현금주의 손익계산서는 뭐냐면 수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익이. 그렇죠. 수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현금이 들어온 게 없잖아요. 자, 외상 매입금 500원을 지불한 게 뭐냐면 비용이 되는 거예요. 현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죠. 손실. 손실 500원이 되는 거예요. 손실 500원. 네, 이건 잘못됐어요. 손실이에요. 손실. 제가 강의 끝난 다음에 고칠 건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손실이죠. 비용이 있으니까 수익은 없고. 자, 그 다음에 발생주의 같은 경우는 뭐냐면 현금 매출이든 외상 매출이든 매출이 됐잖아요. 매출이 됐기 때문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1,500원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여기에 대응되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했죠. 대응되는 원가가 재고자산 1,000원짜리잖아요. 1,000원짜리가 밖으로 나간 거예요. 재고자산 1,000원짜리 원가가 1,000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비용이 되는 거예요. 비용이. 그래서 이익은 5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자산을 볼게요. 자산, 현금을 볼게요. 현금이 지금 어때요? 지금 5,000원에서 지금 현금이 500원이 빠졌죠? 500원이 빠졌으면 4,500원이 되는 거예요. 그쵸? 외상 매입금 500원 지불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이 어때요? 1,500원이 되는 거예요. 1,500원. 외상 매출금은 뭐예요?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될 채권이에요. 채권.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어때요? 재고자산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회사 외부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매출이라고 했죠. 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어디로 가요? 자본의 이익잉여금으로. 그래서 5천이 5,5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외상 매입금 500원을 지불했다고 했잖아요. 1,000원짜리가 500원을 지불했으니까 5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단기순이익이 500원이잖아요. 그쵸? 단기순이익이 500원이에요. 단기순이익이 500원이고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이 1,500원 증가했으니까 뭐예요? 자산이 증가하면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그쵸? 그럼 재고자산이 감소했어요. 자, 자산이 감소하면 현금 흐름은 플러스. 1,000원만큼 감소했으니까 플러스. 외상 매입금은 어때요? 감소했죠? 500원만큼. 자, 부채가 증가하면 어때요? 현금이 플러스.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부채가 감소하면 어때요? 그 대신에 현금이 마이너스. 그래서 500원 마이너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500원이에요. 그쵸? 지금 500원 이게 플러스 500 이게 합치면 마이너스 500이 되죠. 그러면 전년도 5,000원에서 마이너스 500 하면 4,500원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살펴볼게요. 자, 약간 지우고 살펴볼게요. 자, 이 정도만 지울게요. 자, 우리가 지금 마이바라, 누가바, 함께바라는 회사의 어떤 비교 가능성, 회사 간 비교 가능성이 어때요?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상당히 비교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쵸? 동일한 어떤 경제적 실질에 대해서 다 틀리잖아요. 현금으로 받았냐, 외상으로 받았냐에 따라서 틀려요. 근데 지금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어때요? 비교 가능성이 다 경제적 실질이 똑같기 때문에 이익도 똑같다는 거예요. 수익, 비용, 이익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비교 가능성이 좋아요. 그쵸? 그러면 기간을 볼게요. 기간. 자, 우리가 기간을 보면 지금 이거는 전년이잖아요. 전년도. 전년, 이건 당년. 단기. 정기라고 할게요. 정기, 단기. 자, 기간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손실이 마이너스 1,000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익이 1,500원이에요. 이건 손실이라고 했죠. 이건 손실. 그렇죠? 1,500원. 너무 뭐예요? 변동성이 심하죠?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그쵸? 이건 이익률을 볼 때도 이익률이 100%. 여기는 완전히 그렇죠?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보셔요. 여기는 500원, 여기는 500원. 똑같은 경제 실질인데 한 회사는 막 1,000원 손실이 1,000원 됐다가 1,500원 됐다가 한 회사는 손실이 500원, 이익이 500원. 거의 1,000원 변동성이 1,000원이죠. 이것도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 0 여기서는 손실이 500원. 뭔가 기간의 비교 가능성도 기간별 비교 가능성도 현금주의는 떨어져요. 그렇죠? 발생주의는 어때요? 딱 보면 500원. 그렇죠? 이거 원가에 대응해서 이익률이 500이 이게 뭐야? 이거구나. 500분의 뭐야? 1,500분의 500이구나. 곱하기 100. 이익률이 어때요? 똑같은 경제 실질에서는 이제 나중에 또 나오면 이제 1년 더 가면 또 이익률이 거의 비슷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매출이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또 매입 발생하고 기간 간에도 비교 가능성이 뭐예요?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더 좋아요. 그렇죠.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도 그렇고 기간 간의 비교 가능성도 그렇고 우리가 회사를 서로 어떤 회사가 좋은지 우리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주식 투자는 경제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주식 투자는 경제 활동이에요. 경제 활동은 뭐예요? 경제 활동은 선택, 얼마나 합리적인 선택을 하느냐, 최선의 선택을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최고의 선택을 하는 그런 활동이잖아요. 여러 회사 중에서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면 어떤 회사가 더 좋은지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많은 회사들의 사업 보고서를 읽고 분석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최고의 선택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어떤 사업 보고서를 읽고 뭐 어떤 그 회계를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최고의 선택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는 현금주의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생주의 회계로 회사가 지금 기업 회계 기준이 여러 가지 국제 회계 기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발생주의 회계의 문제는 뭐예요? 현금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 흐름표라는 그러한 재무제표를 통해서 현금의 흐름을 파악을 해서 이 회사가 어떤 이익이 얼마나 우리가 질적인 이익의 질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익은 많은데 현금 흐름이 안 좋다. 그 이익의 질이 나쁜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따질 때에도 회사가 처음에 회사의 어떤 그 라이프 사이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태동기, 뭐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그렇죠? 회사가 태동할 때, 성장할 때, 성숙할 때, 쇠퇴할 때마다 현금 흐름도 틀릴 거란 말이에요. 이때는 아무래도 현금 흐름이 아무래도 마이너스가 날 수 있어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하고 투자 현금 흐름이 또 마이너스가 크고 이때부터는 이제 좀 성장기 때부터는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어때요? 좀 플러스가 나올 확률이 크잖아요. 투자 활동은 성장기 때 더 많아지고 마이너스가 이런 부분들은 회사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 어떤 여러 가지 사이클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예요. 또 업황에 따라서도 많이 틀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회사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 그다음에 업황 어떤 경기 변동에 보면 업황이 안 좋을 때는 보통 영업 현금 흐름이 좀 안 좋을 확률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금 흐름도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좀 극단적인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극단적인 가정을. 자, 이게 손실이라고 했죠. 자, 우리 이 회사가 재고자산이 900원이에요. 900원. 0이 아니라.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할 때 1,000원짜리가 지금 올해 9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원가가 100원이라는 거잖아요. 100원. 그렇죠? 원가가 100원이 되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 좀 지저분한 거 좀 지울게요. 극단적인 가정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 정도까지 극단적인 부분은 없을 테지만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극단적인 가정을 세워볼게요. 자, 기말 재고가 900원이에요. 기초 재고는 1,000원이고 그러면 원가는 뭐예요? 100원이라는 거잖아요. 100원짜리를 1,500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은 뭐예요? 1,4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익률이 엄청 좋잖아요. 자, 그러면 900원이 되죠. 그럼 자본이 어떻게 돼요? 자본이 지금 1,400원이 이익이 되니까
어때요? 6,400원이 되죠. 이게 5,000원에서 1,400원 플러스 하면 6,400원이잖아요. 그쵸? 6,400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자유스럽게, 아주 자유스럽게 그냥 나와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러한 간단한 어떤 모형을 통해서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보면서 자유스럽게 나와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자, 이렇게 돼요. 자본이 6,400원. 자, 부채가 이제 500원이죠. 자, 외상 매출이 1,500원. 그쵸?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지급이 500원이니까 500원이 되는 거죠. 아까 설명했죠, 이 부분을. 자, 외상 매출금 1,500원 그대로 어때요? 있죠? 외상 매출금 1,500원. 자, 이게 900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좀 그 영업활동 현금으로 한번 볼게요. 자, 당기순이익이 500원, 1,400원이죠. 1,400원. 1,400원이에요. 자, 외상 매출금 증가가 뭐예요? 외상 매출금 증가가 얼마예요? 지금 1,500원이죠? 없었는데 1,500원으로 증가했어요. 그럼 1,500원 마이너스. 재고자산 감소가 뭐예요? 지금 1,000원에서 900원. 100원밖에 감소 안 했죠? 플러스 100원. 그쵸? 자, 외상 매입금 감소가 뭐예요? 500원이죠? 500원? 500원. 그럼 뭐예요? 지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어떻게 돼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500원이 되죠? 그쵸? 마이너스 500원이 되죠. 이게 1,000원이고 이게 1,500원이니까 마이너스 500에다가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이게 100원이죠. 100원. 이게 100원이에요. 100원. 100원이고 잠깐만요. 이게 500원하고 1,400원이니까 100원. 그렇죠. 100원하고 100원 없어지면 500원이 되죠. 500원이 돼요. 500원 마이너스 500원이면 그래서 5,000원에서 마이너스 500원이면 뭐예요? 4,500원이 되죠. 4,500원 되고요. 자, 그러면 자, 이 회사는 뭐예요? 단기 순이익은 1,400원이에요. 단기 순이익이 1,400원인데 어때요? 영업활동 현금으로 보면 마이너스 500원이에요. 즉 영업을 해서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가요. 어때요? 이 회사는 좀 분식의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보면 쉬워요. 분식의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는 게 쉬운데 이제 실제 우리가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어때요? 복잡하잖아요. 복잡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재고자산의 세부적인 내용들도 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회사에 그런데 이게 뭐냐면 뭐 태동기다 회사가 아니면 무슨 뭐 성장기다 성숙기 이런 거에 따라 또 판단 기준이 또 틀려져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긴 복잡한데 그냥 우리가 심플하게 이런 회사들은 좀 분식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우선 의심을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더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어때요? 여기서 재고를 기말 재고를 높게 잡아버리면 어때요? 원가가 줄어들어서 이익은 증가돼요. 자, 기말 재고가 어때요? 증가가 되면 그렇죠? 이 원가가 줄어들어서 이익은 증가돼요. 그렇죠? 이익이 증가되죠? 그럼 어때요? 기말 재고가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돼요. 자, 기말 재고가 증가되면 어떻게 돼요? 자산 비율도 어때요? 좋아지죠. 자산 비율. 유동자산이 늘어나잖아요. 유동자산. 그쵸? 유동자산 늘어나요. 우리가 보통 유동 비율을 구하잖아요.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그래서 우리가 당자 비율을 구하는 게 좋아요. 유동자산 빼고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뺀 당자 자산으로 해서 유동 비율 나누기 이렇게 하면 당자 비율이 나오잖아요. 당자 자산을 유동 부채로 제가 지금 막 정신없이 헷갈리고 있어요. 자, 당자 비율은 당자 자산에서 유동 비율, 이 비율 유동 부채 이 비율이잖아요. 부채. 그래서 당자 비율을 구해서 따져 보셔야 돼요. 항상. 그리고 어때요? 부채 비율은 어때요?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이 증가하잖아요. 부채 비율은 줄어들잖아요. 그럼 회사가 재무 상태만 봤을 때는 어때요? 상당히 튼튼한 회사예요. 그쵸? 비율만 봤을 때는. 근데 우리가 이제 비율만 보고 퀸트 투자라고 하잖아요. 비율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비율을 보고 뭐예요? 스크리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뽑을 수는 있어요. 투자 대상 회사를 건질 수는 있어요. 건져가지고 투자 대상의 관찰 대상 회사를, 그리고 그런 회사들을 사업 보고서를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검토를 해보시면 의외로 재무제표들도 의외로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안 좋은 회사들이 있어요. 안 좋은 회사들이 사업 보고서를 자꾸 보다 보면 의외로 내용이 좋아지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을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 100개 읽으면 그래도 한 7개 정도는 건질 수 있어요. 그런 회사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은 어떤 시장의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해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시장에 받는 오해에 투자를 하다 보면 의외로 좀 단기간에 수익도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해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회사,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회사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를 했는데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건지 단기적인 관점에서, 여기서 장기와 단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1년이에요. 1년. 1년 이상 투자하는 것은 장기. 1년 이내에 어떤 투자에서 수익을 창출할 것은 단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재무제표라든지 사업보고서를 좀 능수능란하게 자꾸 정말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하는 부분인데, 다음에는 목요일은 우리가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